굿모닝. 오늘은 우면산 입구에서부터 한번 찍어봅니다. 예. 야, 이게 완전히 한복판이잖아요. 지금 입구에 여기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요즘이 한참 벚꽃철입니다. 벚꽃철. 그래서 뭐 벚꽃이 지금 남발했습니다. 벚꽃이 완전히 활짝 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잘 찍나? 근데 여기 진짜 웃기는 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무슨 저 원시인들 그 움막처럼 누군가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청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저기 앉아서 벚꽃을 보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앉아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앉은 건데요. 약간 그 원시인 부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어떻게 이런 깜찍한 생각을 했을까? 야, 참 진짜 웃겨. 네. 이런 그 원시인 그 부족장 사무실이 여기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서 우산까지 있어. 비가 오면 비를 막으면서 저 앞에 저런 아파트를 보면서 야 진짜 웃겨서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진짜 정말 웃깁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죠. 근데 좀 의자가 좀 싼 티가 나긴 합니다. 의자가 좀 싼 티가 나. 근데 웃겨. 근데 참 어떤 분이 참 재밌네. 여기다 이렇게 과일 바구니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딱 얹어놓고. 참 나이가 들면 왠지 이런 게 조금 정감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관광지 되겠는데 이거. 우면산 있고 저기 저 빌딩 현대 슈퍼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운막촌입니다. 운막촌. 진짜 웃겼다. 여의도 그 벚꽃 축제도 올해는 추첨으로 일정 인원만 받아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그리고 또 축제를 안 하면 벚꽃들이 너무나 서운해할까봐. 자, 가까이서 좀 보여줄게요. 뭐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야 전국 어디를 가도 벚꽃 요즘 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해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벚꽃을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그 창경원의 벚꽃 축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간에 개장을 했죠, 벚꽃 축제를 창경원에서. 그때 생각도 아마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많이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벚꽃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인데 그냥 우리 인간만 많이 이렇게 그냥 허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벚꽃이 하여간 전국을 요즘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벚꽃 시즌입니다. 벚꽃 시즌. 진달래도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진달합니다. 여기도 진달래가 진달하는데 꽃몽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헬리콥터가 지나가요. 성남 비행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초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두색 초록이 푸릇푸릇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예쁘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동네 산에는요, 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자 같은 게 있어요.
쉬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는 뭐 전국 어디에 가도 뭐 산, 강 옆에 이런 데 다 있답니다. 네. 아카시 쉼터. 아휴, 국내산인데도 조금만 들어오면은 조용하고 딱따구리 소리도 들리고 느낌이 꼭 그 아주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좀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아유, 어찌 보면 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병원 입원실에 계신 분들이에요. 날씨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참 얼마나 밖에 나와서 이런 공기도 좀 쐬고 그죠? 한 발짝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산을 얼마나 좀 한번 걸어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아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시지만 짐작은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이게 공짜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공짜가 널려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공짜가 널려 있는데 그냥 집에 누워 계시죠. 많은 분들은 이것도 시즈널이에요. 한정판이야. 요 계절 또 지나가면 이런 느낌 못 느낍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1년을 그리고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것도 느끼는 이런 거예요. 외국 살면은 동남아에 가면은 나무들도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 저는 요즘 그 오면서 그 미얀마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참 그 여기서 불과 우리 비행기로 한 5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미얀마가 거기서는 지금 막 그 정말 거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유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한 것만 해도 우리도 6.25도 겪고 5.18도 겪고 다 겪었지만 어떻게 지켜낸 우리의 자유인데 그죠? 이만큼 나라를 성장시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멋진 한국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지 되고요. 이거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 사강에 둘러싸여서 역사 이래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최근까지는 그래도 최고의 국력 아니었나요? 세계 10위권이니까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그 흔들림 없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또 자식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온 우리나라인데 망가지지 않도록 잘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투표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망가지지 않고 우리나라 잘 보존해서 더 부강한 나라로 대물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아. 어떻게 이게 오늘은 문득 더 좋네 한국이. 그래요. 여러분 저 세상은 파워 게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늘 제압하고 사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 여기서 파워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여기서 파워, 힘.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뭐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크게 뭐 이런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건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의 얘기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 차원에서 파워가 과연 뭘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럴 때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쌤, 그걸 말이라고? 돈, 권력,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국가나 뭐 개인이나 똑같지 뭐. 그렇죠. 제일 쉽게는 그렇죠. 개인도 돈이 파워 맞죠. 그런데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일반적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파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사람의 이렇게 관계에서는 돈과 권력이 항상 파워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거여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관계는 균등한 관계죠. 그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놀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균등한 관계인데, 이 사람이 1억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다. 그럼 언뜻 보면은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파워가 훨씬 세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논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게 파워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모종의 그것이 파워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파워를 가진 거죠. 고로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를 서로 딜을 해서 이 파워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서로 맺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는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아닙니다. 조금 쉽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 다른 그 무엇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여자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걸 여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키가 큰 남자에게 키가 큰 여자는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키가 조그만 남자는 키 큰 여자 더럽게 밝힌다? 그러고 보면 난 뭐야? 나도 키도 작은데 우리 마누라도 키도 작아. 아이씨.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여기 와갖고 왜 우리 마누라를 탓하지? 야, 오성식, 또 미쳤어? 이게 지금까지 잘 키워줬더니 어디 와서 지금 와갖고 이 키도 조그만 놈이 보통 보면 키가 작은 남자는 키 큰 여자를 원해요. 그죠? 요거는 자기가 키가 조그만데 돈도 많어,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면 키가 크고 이쁜 여자를 원하지. 그거였구나. 내가 결혼할 때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키도 작았지만 그때 능력이 슈퍼했으면, 여보, 나 당신하고 안 떠. 근데 왜 멀쩡한 마누라 갖고 자꾸 그래? 우리 마누라가 뭐 시비 걸었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커요. 전 참 답답하게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참 어떨 때 많이 안타깝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기가 죽는데, 그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저 사람 만나는 게 싫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의 모든 파워의 기준이 돈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미추짝, 모든 사람은 독특한 자기만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고 뭐 잘생기고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너 강남에 살아? 강남 100평에 살아? 돈 많구나. 뭐 대충 보이잖아.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파워가 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그 파워가 눈에 직설적으로 보이면은 위험해요. 위험해. 진짜 파워는 감춰진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진짜 파워죠. 그게 진짜 파워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파워는 흔히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그 뭐 절대적 권력, 그 다음에 돈, 또는 뭐 여자는 뭐 미모, 남자는 학력 이런 것보다 훨씬 그 파워가 강할 수 있어요. 단 이것은 그 파워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만 효과가 있어. 고로 각각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화려하고 힘있고 기분 좋게 만들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 파워를 씀으로써 나의 위치를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매 시장에서 보면 뭐 통념적으로 뭐 그냥 뭐 학벌, 뭐 무슨 뭐 연봉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파워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워. 눈에 보이는 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 다 눈에, 그거는 패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화투장을 꺼내놓고 화투 치는 거하고 똑같아. 파워기,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는데 내가 광을 5개 갖고 있어. 야 얘들아, 나 광이야. 광 5개야. 자, 안 팔구나 친다. 광 5개 굉장히 좋은 패죠. 근데 이걸 5개를 다 까놓고 보여주고 화투를 치면 내가 항상 이길까? 안 그럴 수도 있을걸. 그 얘기 뭐냐면 공개된 파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화투장을 딱 보여주고서 자 여러분 나랑 화투 쳐요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적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화투장을 다 깔았으니까 저 사람 뭐를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 많은 거야. 적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불리해. 세상 사는 게 항상 편하진 않아요. 광을 5장 갖고 있으니까 화투 칠 때 광, 허이! 자, 동광! 곽광! 비광! 오쌤이 이거 뭐 광 얘기하고 화투장 얘기하니까 좀 안 어울린다. 그러시죠? 저 잘 못 쳐요, 그런 거. 고스톱 칠 줄은 알아. 하여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는데, 우선 먹기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질를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내 패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적이 많고 불리해. 그런데 감춰진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뜻 봤을 때 그거를 파워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감춰진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파워를 잘 활용할 집단만 찾아서 잘 다닌다면, 자기가 갈 위치만 잘 본다면 이 사람은 완전 노다지야. 세상 살기 쉬워. 예를 들어줄게요. 역시 예를 들어야게 제일 빨라. 여러분, 사람 막 웃기고 그러는 그 유머 감각 있잖아요. 유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굉장한 파워입니다. 사람 웃기고 사람 재밌게 하고 이거 굉장한 파워예요. 근데 사람 웃기는 게 보통의 경우는 그게 돈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어떤 사람이 뭐 1억을 가진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큰 겁니다. 사실은 은행에 가서 나는 재산 1억짜리 차를 갖고 있어. 그럼 그거 맡기면은 뭐 5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빌려주겠지. 그거 눈에 보이는 파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되게 웃기고 재밌어.
아주 성격 좋아. 은행에 데리고 가봐. 아주 저 은행 저 지점장님, 아, 이 사람 좀 맡기고 돈 좀 찾으려. 이 사람 되게 웃겨요.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자, 네가 웃긴다. 야, 너 맡겨. 그럴 거야 아마. 야, 너 맡겨. 그럴 겁니다. 제 얘기는 오늘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이 파워로 뭐를 주면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되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딜이 성립해서 두 명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그 논리를 여러분 세상에서 잘 활용을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부자,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뭐 명예를 갖고 이런 것도 결국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근데 이런 요소를 잘 활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는 진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시끄러. 조금만 잠시만. 어휴, 동네 여기 저 성남 비행장 때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한미 훈련하나? 지나가지 않았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 그건 이제 선물은 곧 돈이죠. 돈으로 선물을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선물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1대1.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 나도 돈으로 살 수 있는 10만 원. 이 사람이 나이만큼 줬어, 나도 이거 줬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나는 저 사람이 원하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나의 파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탐구를 해서 장점을, 내가 그동안 제가 그동안 김 부장님을 배워왔는데 정말 이러이러한 점이 탁월하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마음을 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선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돈 10만 원으로 사? 저 사람은 자기 경제력이 있으니까 10만 원짜리로 그냥 이렇게 띵 한 거지만 나는 저 사람이 원하는, 돈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선물해봐야 티도 안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필요하다는 그 무엇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연구하면 많아요. 그런 거 많아. 그리고 내가 선물을 줄 때도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선물을 주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파워를 그냥 선물을 주는 거지만 여기다가 편지를 쓴다거나 그 무엇을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입히면 이 선물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10만 원,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 선물 100만 원, 1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세상 사는 요령이거든요. 이게 세상 사는 요령이에요.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산을 잘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 발휘,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만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인생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네. 돈 많은 사람 동네에 가가지고 돈 자랑해봐. 미친놈이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왜?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정말 인간성이 좋고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웃겨주고 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짱이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모여있는 무슨 요양병원 이런 데 만약에 그 노인들, 옛날에 나 돈 엄청 많았어 하고 다 휠체어도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이게 호수 꽂고 누워서 의식은 있어. 그런 사람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데서는 오히려 건강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왕이지요. 예, 그렇지요. 항상 그런 겁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내가 빠를까? 아니면은 내가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게 빠를까? 아니면 힘을 빠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내 인생이 즐거울까? 아니면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내가 훨씬 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행복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내 마누라, 나하고 내 남편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해줬을 때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 순간 원하는 것은 뭘까? 돈? 제가 그랬잖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라 제일 쉬운 방법이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돈을 버는 나이 때는 돈으로 하는 거고 이제는 돈 벌 나이가 지날 때는 여보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어째 당신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함께 살아 난 진짜 당신같이 정말 훌륭한 여자 본 적이 없다. 곰곰이 내가 요즘도 생각을 해보니까 난 진짜 복받은 남잔가 봐. 정말 당신 인격적으로 훌륭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네 여보. 진작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돈으로 그게 환산이 됩니까? 여보 나 돈 많이 벌었어. 자 1억이야. 저 재벌 회장집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유 남편이 재벌이어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럴걸. 아유 나 우리 남편 재벌 아니라는 상관없어. 아유 나는 좀 나를 좀 사랑해주고 좀 바람들도 좀 안 피고 좀 나한테 좀 여자로 대접해주고 좀 그런 남자. 난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걸. 물론 모든 재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난 뭐라지 마. 일반적으로 좀 돈 많으면 좀 그런 짓들을 해줘라.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는요 할 게 진짜 많다고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길을 키워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게임도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맨날 야 공부해. 넌 아빠를 닮아갖고 그러냐. 이렇게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씨 좋아하겠다.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상대방은 어떤 것을 원할까? 어떤 것을 원할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 이 무기를 이용해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에 취직도 하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을 나의 가장 그 적성 그게 적성 살리는 거잖아요. 별거야 그게.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를 잘 써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상대방은 저걸 가졌지만 나는 이거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딜을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남들이 그러니까 그게 표준화된 무슨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 유튜버 그러면 그 유튜브에 갖고 돈 버는 사람 그걸 일반적으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저는 돈을 버는 겁니다. 광고를 붙여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방송을 들어주고 밑줄에 댓글 하나씩 써주고 저는 그럼 내가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 아니 남자가 나는 술도 못 먹는데 술집 가는 이유가 뭐야? 다 그냥 막 돈 쓰고 이러면서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술집 가는 거 아니요? 어? 근데 나는 술도 못 먹는데 돈 쓰고 거기 가서 왜 술도 못 먹어? 왜 그러냐고. 근데 유튜브 하면 여러분이 박수도 쳐주고 들어도 주고, 그러니까 나는 쓸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버는 거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계좌에다 돈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는 게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법이 없다니까요.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만난다니까 우리. 웹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서 하루하루 만나서 시다락 까먹는, 때에 따라서 들을 이야기도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즐겁게 살면 됐지. 그러면 됐지. 왜 내가 꼭 광고를 붙여갖고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야 돼? 아니잖아.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저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뭔가 즐겁고 배울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0분을 떠들었네. 와, 큰일 났다. 오늘 저 대구를 잠깐 갑니다. 또 출장.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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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 하는 사람 뭐야 이거 지금. 가위바위보 해. 미안하다 반말해서. 자, 3번만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애. 다시 가위바위보 해보는 거예요. 5번. 가위바위보. 왜 빨리 왜 먼저 내긴데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진짜 5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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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하다. 안녕히 계세요.